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 말입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라고 하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에 일본을 긴장시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6.25 전쟁으로 특수를 누린 나라는 일본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작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에 너무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과거 한국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며 경제회복의 발판으로 삼았던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전쟁 발발 시 일본 경제의 특수를 다루며 전쟁의 손익을 따지는 기사를 게재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주간지 주프렌 뉴스는 만약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경제 전문가 및 군사 전문가와 함께 한국전쟁에 따른 일본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다룬 바 있었습니다. 지난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당시 전시 군수 특수로 일본 경제가 회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조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 전쟁을 통해 군수 업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주식 매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전쟁 발발 후 일본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곧 전쟁이 국지전에 그치며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 언론 JB 프레스에서도 올해 안에 북한의 한국 침공이 있을 수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으로 나오는 북한이 다시 무력 통일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북한은 핵 및 GPS 유도 미사일로 한국을 고립시키고 기습하여 남침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소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이 중재에 들어가 북쪽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한 피난처를 생각해야 하는데 인천공항은 장거리 대포의 사정거리에 있다며 동해와 스시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과 항공기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짜였으면 좀 좋을 것 같네. 미중이 저지할 거고 일본한테도 좋지 않아. 전면 침공이 아니라면 국지적인 분쟁은 있겠지. 적당한 때를 보고 미중이 들어가서 공격하는 곳인가. 이때 일본은 상관하지 않는 게 좋아. 나중에 분명 뒷말이 따라오니까. 북한한테 침공당하면 큰일이네. 일본의 자칭 평화운동가는 북침당하지 않기 위해 평화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법만 있으면 절대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을 거잖아. 일본 네티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도 자신들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70년 전 한국 전쟁이 벌어지자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이거야말로 천우신조다. 이를 발판으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침략전쟁에 전쟁 물자를 공급한 죄로 해체되었던 일본 재벌들이 다시 일어서고 6.25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황폐화되었지만 일본은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살아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없었지만 최근 일본군이 간접 지원했다는 문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우익 세력들이 한국전쟁에 지원 참전하는 대가로 미국의 한반도의 재식민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획은 불발로 끝났지만 한국전쟁은 일본의 경제를 살려주었고 일본은 심지어 다시 한반도를 노리는 야욕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일본 우익들이 검은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4,500조의 돈을 풀었는데도 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일본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비참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었고 50년대 부흥으로 이어졌듯이 지금 그 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다시 되새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 피난민 수송 시나리오를 짜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 4만여 명을 전쟁이 나면 어떻게 안전하게 일본으로 데리고 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아베 오린팔로 불리는 아소다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유입되는 난민을 사살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베도 일본으로 유입되는 한반도 피난민을 가려받겠다고 했습니다.
즉 일본은 한반도 전쟁은 내심 기다리면서 피난민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자국민을 어떻게 빼올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계획에 북한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 국교 정상화 담당 대사는 일본 언론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의 병창기지, 발진기지, 출격기지로 되고 있는 일본이 제일 먼저 방사능 구름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한 건너의 미국도 조준경 안에 넣고 있는 우리의 혁명무력이 일본을 타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은 물론 그 뒷바라지를 해준 자들도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는 논평을 통해 일본이 순간이라도 꿈쩍한다면 전쟁의 불꽃은 일본에 먼저 튕길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소나기는 일본이 한국전쟁 때 유엔에 공격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군수 관련 기업체 등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이 나면 특수를 누리면서 과거와 같은 기적적인 경제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말처럼 최대 피해를 입는 것은 일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북한은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둔 노동 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사시 일본 후방을 교란하게 될 조총련과 같은 열성적인 침묵단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이 나면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로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나 원자력 발전소 등에 선제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도 미군 일본 기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미사일과 풍선폭탄을 이용해 생화학무기로 일본 열도를 오염시키려 들지도 모르고 북한의 특수공작원이나 조총령 특공대가 신칸센 등 주요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 잠입해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공작원은 수백 명에 이르고 북한의 뜻대로 움직이는 조총련 인원도 3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선뜻 나서서 참전할 군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신의 나라가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일본은 11%만이 싸우겠다며 64개국 중에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 성인 83%가 참전한다고 응답했고 최근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4명 중 3명이 군을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73.3%로 군대를 돕겠다는 의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18년 영국 프리미어에서 뛰고 있던 기성용의 인터뷰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성용은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나라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매니저에게 곧바로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기성용의 축구 인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도 전하며 기성용의 올림픽 메달로 군대 면제를 받았지만 4주간의 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성용처럼 그 어느 나라보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 크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국내에 돌아와 싸우겠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전 세계에서 북한을 가장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LA타임즈는 2017년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한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로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다다랐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21년간 기자 생활을 한 뒤 한국에 머물렀던 프랭크 아렌스는 한국을 세계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등에 대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서울은 불과 휴전선으로부터 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장거리 미사일과 소형화된 핵탄두가 언제 서울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한국인들은 그런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전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일본은 한국과 달리 북한의 위협에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대치 국면에 있지만 역사 왜곡을 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2일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 거부에 대해 남조선 당국을 손 아래로 보는 오만성의 발로라고 비판했고 북한의 대외형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이날 간특하고 오만한 무리의 무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경제제재는 아베 패당이 남조선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파렴치하고도 날 강도적인 망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제가 840만여 명의 조선인 청장년을 강제로 연행해 노예 노동을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이었던 하시마 탄광에서 자행된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본인들의 거짓 증언을 통해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에 환장한 일본 정부의 가증스러운 망동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분노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향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계속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54%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홀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도 56%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면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전하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며 경제적 이득만 따지고 있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항상 한국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한다 싶으면 몰래 베끼거나 흠집내고 뒤늦게 뒷북치거나 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항상 자화자찬입니다. 뭐든지 전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성공적인 C19 대책에 전세계가 놀라고 있다는 보통이고 일본이 80억 인류를 구한다 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에게 배워야 할 3가지라는 기사의 조회수는 또 엄청납니다. 일본에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실 산하에 대책본부를 세워놓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전문가 회의를 하며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책도 아베의 IQ 수준인지라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는 각현이 알아서 하다 보니 오사카 모델이 주목을 받을 지경인 거죠. 그동안 아베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고를 받다 보니 데이터가 누락이 돼서 통계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받는 것으로 전환을 하니 전체적으로 2200개 곳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실체가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현재 C19 관련해 진료를 보는 곳은 전국에서 2200곳에 이른다고 하는데 많은 곳에서 의료용 방호복 등 물자 부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베 정부는 앞으로 6천여 개의 시설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 시스템을 통해 진찰수와 PCR 테스트 건수, 마스크와 안면보호대, 방호복 등 의료 물품의 재고 및 소비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9일에 도쿄에서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숫자가 19명에서 갑자기 117명으로 뛰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각 현의 보건소와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면 수기로 직접 종이에 받아줬고 전화로 총리실에 보고하면서 펑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기록하면서 자동 집계하는 방법으로 바꿨더니 숫자가 다 뒤죽박죽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의 방송 등 언론에서는 말도 안 되는 자화자찬 기사들이 넘칩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온 학자들은 세계에서 일본의 대응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C19 대책에 성공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으며 급기야 일본은 100년 전부터 위생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청일 전쟁 때도 콜레라 감염을 막았고 스페인 독감 때도 일본은 전파를 억제했는데 그것이 다 위생 수준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C19도 성공적으로 막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 신문은 앞으로 C19 이후는 전 세계가 일본화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전쟁이 결국 일본화가 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점을 쳤습니다. 이 근거는 일본인의 민간 저축이 어느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서 승리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따라가게 된다니 참 대단한 논리네요. 그리고 일본의 C19 대책이 사회를 파괴하지 않고 C19를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대단한 통계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C19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도 따라할 수가 없는 사회 기반이라고 자랑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일본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인원이 외국에 비해 아주 적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것이 화장실이 우수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의료 시스템이 뛰어나서 그렇다는 거죠. 화장실 시스템이 우수하다는데 도쿄 오다이바 해변에 그렇게 오물 냄새가 나고 대책이라고 내세운 것이 바다 깊은 곳에 바지락을 까는 건가요? 아무튼 일본은 지금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자랑하면서 의연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일본 언론에서 솔직하게 까놓고 한국을 잘 보면서 배우자 라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FNN 프라임에 올라온 비상해제 전에 일본이 알아야 할 한국의 사례라는 기사를 보면 첫 번째, 외출 자제 전에도 더 긴장감을 불어넣는 한국의 질본과 지자체장을 지켜봐야 한다 라고 지적합니다. 일본도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전에 너무 느슨하게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 좀 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쉽게 풀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한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처벌 의지까지 밝히는 것을 따라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에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외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완전히 무방비 상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하는 집단 모임에 대한 통제를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라 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도 호응을 하면서 집단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분석 칼럼들을 보면서 한국이 일본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큰 소리만 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연일 한국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는 일본의 언론들을 보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했나보다 싶기도 합니다.